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KCD 8차 개정판 제3권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KCD 사용법이라고 해서 KCD 8차 개정판은 총 3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똑같은 슬라이드인데 간단하게 보고 이제 3권 사용법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려면 이 KCD 8차 개정판의 올바른 사용법과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1권, 2권, 3권 이렇게 3개를 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 2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침서여가지고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1권과 3권을 가지고 코드를 찾아서 확인 후에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권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 순서별로 이제 코드 순서별이죠. 그래서 코드 순서별로 질병들을 나열해 놓은 일람표고요. 3권 같은 경우는 이 일람표에 대한 색인표예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이제 이 진단명에 대해서 색인을 할 수 있는 사전이 되겠고요. 오늘은 이 3권에 대해서 사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3권은 크게 3가지 파트가 있어서요. 첫 번째는 질병 및 손상의 성질, 두 번째는 손상의 외인, 세 번째는 약물 및 화학 물질표에 대해서 이제 각각 다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KCD 8차 사용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KCD 8차 제3권 색인 책에는 일단 한번 사전을 펼쳐보면은 맨 왼쪽에 주된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된 용어는 약간 굵은 글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래로 대시를 긋고 또 용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시에 있는 용어들은 그 위에 주된 용어의 수식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된 용어 밑으로 수식어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수식어가 계속 될수록 이제 하이픈이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주된 용어가 이렇게 있고 이 주된 용어를 수식하는 용어들이 이제 이 하이픈으로 나오고 또 여기를 수식하는 용어들이 하이픈이 하나씩 더 늘어나면서 윗줄보다 한 칸씩 들어가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수식어가 뭐 하나만 있을 때도 있고 2개만 있을 때도 있고 진단명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이것도 사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명에 따른 코드를 찾는 방법은 이제 3권에 가서 먼저 찾게 되고요. 3권에서 이제 코드를 찾고 그럼 그 코드를 1권에 가서 이제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권에서 이제 코드를 찾는 방법을 이제 배울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도어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3권에서 이제 사전 가지고 맨 처음에 찾아야 되는 단어가 이제 선도어인데 그 단어를 뭘 찾을 거냐를 먼저 결정을 해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도어는 보통 질병명, 병리학적 상태 등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제 찾게 되고요. 이제 해부학적 부위나 어떤 유형, 원인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수식어로 오기 때문에 먼저 선도어로 잘 안 나와요. 만약에 해부학적 용어를 먼저 찾았는데 사전에 나왔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옆에 코드가 나와 있지 않을 거고 다른 그 루트로 가서 찾아봐라, 다시 찾아봐라 라고 안내를 해주려고 이게 나와 있는 경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선도어를 이 질병명, 병리학적 상태로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식어들을 해부학적 부위라든지 뭐 유형이라든지 그 밑으로 더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습해볼 진단면 이제 perforation of esophagus 식도 천공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거고요. 제가 이제 이번 영상 찍고 또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예제들을 한번 풀어볼 기회가 있으면은 풀이를 이런 식으로 일단 해드리고 그것을 사전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식도 천공 같은 경우에 먼저 찾아야 되는 단어를 선택을 해야겠죠. 식도 천공에 대해서 코드를 부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단어가 식도랑 천공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먼저 찾아야 되는 그 선도어를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식도는 어떤 부위잖아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씹고 입에서 이제 넘길 때
이제 처음 넘어가는 그 부위가 식도가 되겠죠? 입에서 음식물을 먹고, 사람 얼굴이고 입에서 이제 음식물을 먹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부분, 여기가 식도고,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이제 위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천공,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식도는 해부학적 부위니까 이제 수식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식도를 먼저 가면 안 되고 이 천공을 먼저 가게 됩니다. 천공을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공에 가서 이 천공이라는 선도 밑에, 이렇게 주된 용어 밑에 식도가 이 하이픈으로 이렇게 수식어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픈에 있는 식도 옆에 있는 코드를 찾아서 이제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제1권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제3권 가지고 이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3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쉽게 세균하기 위해서 사전에다가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권 한번 쭉 봐보면 아까 이론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주된 맨 왼쪽에 이렇게 주된 용어들이 있고 그 밑으로 하이픈이 있어서 수식어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찾게 되는 그 선도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하이픈으로 1개짜리도 있고 이제 2개짜리도 있는데 보통 1개짜리는 그 위에 선도를 수식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궤양인데 그 밑에 1개짜리 수식어가 구둔이죠. 그래서 궤양인데 구둔 궤양을 얘기를 하고요. 또 1개짜리 보면은 물운이 있죠. 물운 피부. 그래서 이 세 번째 있는 코드는 물은 피부의 궤양을 나타내는 코드 A57은 물은 피부 궤양을 나타내는 코드고요. 그 다음 수식어는 12지장이네요. 그래서 수식어도 이렇게 대시로 하나짜리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2지장 궤양은 여기 보면은 이제 궤양 12지장을 참조를 해라 라고 나와 있죠. 지금 궤양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울코스랑 지금 우서가 있어서 이 오른쪽에 요양용어도 한 번씩 그 진단명을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렇게 하이픈 1개짜리 밑에 2개짜리 있는 거는 그 1개짜리 수식어를 그 1개짜리 단어의 또 수식어인 거예요. 그래서 구둔에서도 어디가 굳었냐? 성기외가 굳었다 라고 해서 성기외 구둔 궤양 코드가 A51.2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봤던 그 예제의 식도 천공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어요. 식도 천공. 식도랑 천공 중에서 이제 먼저 찾아야 되는 단어는 식도가 아니라 천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천공을 먼저 가볼게요. 천공은 치읓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천공 펼쳐서 아야어여 이렇게 가면 되니까 치읓에서 천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네. 901페이지 못 찾았나요? 3권의 901페이지에 보면 천공 펄포레이션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천공에 여기 펄포레이션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천공에서도 어디 천공이냐면 식도 천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수식어 파이폰 1개짜리에서 식도를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거는 가나다 순이니까 각막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시옷을 쭉 찾아가 보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옷을 넘어가 보면 한 장 넘겨보면 902페이지 여기에 이제 천공하고 여기 식도가 있네요. 그쵸? 식도 봤더니 코드 K22.3인 거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식도 천공은 코드가 K22.3이구나 이제 알아냈고요. 이거를 이제 1권 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권은 제가 이제 미리 찾아놨는데 1권 가서 K 쪽으로 가서 또 순서대로 K22.3이었죠? 22.3을 이제 가보면 이렇게 식도의 천공이라고 하는 거 맞게 찾았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3권에 가서 선도를 일단 찾고 그 밑에 수식어를 찾아간 다음에 수식어 옆에 있는 코드를 이제 찾아주면 되고 이제 찾은 코드는 꼭 1권에 가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러한 그 순서로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몇 개 더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찾아볼 의학용어 진단명, 찾아볼 진단명 중에 이제 요로 감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 쪽에 이제 감염이 생긴 거고요. 이제 감염에 가서 요로를 가면 되겠죠. 요로도 이제 요가 지나가는 그 길이다 해서 요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해부학적 부위를 먼저 찾아가봤자 코드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식도 천공에서 예를 들어 식도를 먼저 찾아가봤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식도를 가면 지금 식도는 543페이지에 있고요. 543페이지에 이제 에소파거스 보면은 지금 에소파거스 있죠? 식도 가보면 이렇게 병태를 참조해라 라고 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코드가 없죠? 그래서 병태로 간 다음에 지금 아까 천공이었잖아요. 그런 컨디션, 뭐 질병 상태를 먼저 간 다음에 식도로 가라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헷갈려가지고 산도를 먼저 못 갔다고 해서 아예 못 찾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아 그러면 식도를 먼저 가면 안 되고 천공을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천공 간 다음에 식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먼저 찾아야 되는 단어들이 어떤 건지 감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던 요로 감염 한번 찾아보면은 요로가 아니라 감염을 먼저 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감염을 가보면 감염에서도 이제 여러 의학용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인펙션을 가야 되고요. 인펙션. 지금 인펙션 파트에서 이제 처음에 인펙션 시작하는 부분은 몇 페이지냐면 인펙션 시작하는 단어는 31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31페이지에 인펙션 나오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감염은 인페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학용어예요. 그래서 그 용어 진단명에 나와 있는 의학용어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고요. 자, 인펙션 우리는 감염 인펙션 거를 갈 거고 여기서 요를 찾아야 되니까 가나다 순으로 또 이응을 가야겠죠? 감염에서 오를 가보면 아야 어여 우요니까 요 41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요. 요는 여기 보면은 요의가 있죠? 요의로 해가지고 urinary tract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의로 NEC 쪽을 보면 N39.0이라고 코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로 감염은 N39.0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신생아 요로 감염이다 그러면은 이 지금 수식어 밑에 2개짜리 수식어로 또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신생아가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있으니까 신생아 요로 감염인 경우는 P39.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은 것도 꼭 1권에 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찾아볼 의학용어 결핵성 수막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얘는 이제 이원 분류하는 코드가 나올 거예요. 결핵성 수막염. 그래서 얘는 지금 뭐 결핵에서도 아마 나올 거고 수막염에 가서도 나올 건데 수막염 먼저 가볼게요. 수막염은 메닝자이티스인데 수막염 몇 페이지에 있냐면 529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529페이지에 수막염 나와 있죠? 근데 수막염 중에서도 이제 결핵성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가나다 순이어서 바로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봤더니 코드가 이렇게 A17.0 검표에 G01 별표 이렇게 2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중에는 이렇게 1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검표랑 별표로 이렇게 이원 분류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원칙도 한 번씩 하게 될 텐데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 코드는 2개 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핵성 수막염은 A17.0 검표랑 G01 별표 2개 다 줘야 되고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검표에 있는 코드가 주코드여서 이 십자가처럼 생긴 그 기호 있죠? 얘가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별표 코드가 나오고요. 별표 코드는 혼자 단독으로는 못 써요.
근데 검표는 뭐 상황에 따라서 혼자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2개 코드를 보통 같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핵성 수막염은 A17.0 검표랑 G01 발표라는 거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출혈성 12지장 궤양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이제 궤양 한번 가긴 했는데 궤양 울서 쪽 가서 울서 아까 154페이지에 있었고 궤양인데 12지장 궤양 이거 출혈성이잖아요. 그럼 12지장을 간 다음에 출혈성을 가볼게요. 궤양에서도 12지장 십이지장이 지금 157페이지에 12지장 찾을 수 있고요. 듀오데눔 확인해주고 궤양이긴 한데 궤양 12지장 궤양이긴 한데 지금 출혈성이니까 그 밑으로 두 번째 2개짜리 그 대시로 출혈성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급성, 뭐 만성, 모모스 동반한 있는데 이제 출혈은 천공이나 출혈은 무음모스 동반한이라는 수식어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뭐를 동반했냐? 지금 12지장 궤양이 그 출혈이랑 동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천공 다음에 있는 출혈 여기를 보고 K26.4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게 되고요. 만약에 천공이랑 출혈이 다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수식어 4개짜리 있죠? 무엇을 동반했냐면 출혈 및 천공을 동반한 그 12지장 궤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과 천공을 동반한 12지장 궤양 코드는 K26.6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고 계시고 우리가 처음에 찾으려고 했던 출혈성 12지장 궤양은 지금 K26.4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수식어가 이제 많은 어떤 그 진단명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찾아가야 되는 단어들이 그래서 꼭 이렇게 2개짜리 대시랑 뭐 3개짜리 대시 수식어 많을 때는 한 번씩 확인해줘서 최종적으로 코드 부여하고 그 코드를 1권에 가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